트럼프 2기가 들어서기 무섭게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역국들에 부과하는 관세 인상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들이 매일같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집중 취재는 관세 전쟁을 예고한 미국과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전 세계 반응 등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길금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관세 범위를 넓히고 또 높여가고 있는 미국입니다. 상호관세 정책을 예고했고 이번에는 부가세까지 등장했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주시죠. 네, 먼저 관련한 개념부터 우리가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물건을 살 때 그 물건 값은 사실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인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예를 들어 이 10,000원짜리 물건을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의 부가세가 적용이 됐다면 이 원래 물건의 원가는 9,000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처럼 이 부가가치세 제도를 가진 나라들을 상대로 이 미국이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추가로 밝혔습니다. 이 미국은 상품가에 포함된 부가세 자체가 이 무역을 하는 국가들에게 사실상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거라며 이 부가세를 쓰고 있는 국가들에게 부가세만큼 자신들도 이 제품에 세금을 붙이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상호관세 파장이 채 가시기도 전에 추가적으로 이 부가세를 타깃으로 삼으면서 관련 국가들의 긴장감도 커지는 상태입니다. 이 외신에 따르면 미국이 이번 결정으로 이 세율을 새롭게 책정할 부가세 타깃 국가는 전 세계 170개국에 달할 거라는 설명인데요. 특히 부가세를 관세와 비슷한 것으로 여길 것이라는 발언은 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대미관세를 대부분 없앴으나 이 부가세 제도를 운영 중인 한국에는 특히나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좀 공조를 구축해오면서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타격이 전방위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데 가장 시급한 게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분야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부터 이 미국으로 들여오는 모든 수입차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를 했었죠. 우리나라의 경우 대미 수출 품목 중 자동차가 단연 1위 품목인데 사실상 FTA로 무관세로 내다 팔던 자동차 매출에는 큰 타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전체 자동차 수출량의 49.1%에 달했는데요. 전체 수출량의 절반에 이르는 만큼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상호관세 각서에 대해 서명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즉슨 관련 분야에서 자국의 이익과 영향력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모든 조처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자동차와 반도체 모두 우리 수출 경제의 두 축인 만큼 기업과 정부 모두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관세 압박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면서 유럽 대표들도 앞다퉈 이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타격이 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네, 유럽 또한 미국과 다양한 품목에 걸쳐서 무역을 벌이고 있어서 국가마다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독일은 이번 관세 인상이 독일 내 총생산을 저하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미국 경제에도 큰 위축이 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현지 시간으로 17일 미 관세 정책이 독일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미국 경제에도 큰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유하임 나겔 분데스방크 총재는 이날 연설에서 구매력 손실과 비용 증가가 미국 산업의 경쟁력 우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물가 상승률이 급격히 뛰고 뚜렷한 긴축 통화 정책이 없다면 더 오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실제 분데스방크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의 60%, 유럽 연합을 상대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보복 관세를 똑같이 부과할 경우 2027년 독일 국내 총생산은 1.5% 감소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재계와 정부도 대응 전략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정부 관계자들도 이제 미국행에 먼저 올랐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세를 둘러싸고 대미 협의를 위해서 미국을 찾은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담당 차관보가 미국의 우리 입장을 잘 설명해 양국 모두의 이익이 되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보는 현지 시각으로 17일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경제 협력 상대국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철강 관세 예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 사례를 들며 한국 측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미국이 향후 이 철강 관세에 이어서 상호 관세, 또 자동차 관세까지 줄줄이 예고한 상황 속 이 박 차관보는 의회 주요 인사들과 접촉해 이 관세 문제와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 사절당을 통해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또 관세 장벽을 낮추려는 노력이 지속이 돼야 되겠지만 결국 이 관세 인상 흐름이 시대의 숙명이라고 한다면 이와 관련해서 과제 그리고 새로운 대응 전략의 마인드는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그 상호 관세 카드를 시작으로 앞으로 미국은 더 강도 높은 경제 정책을 꺼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인 건 이 미국이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주요 대상에는 중국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선 이 미국과의 질서 있는 협상을 쌓아간다면 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전문가들은 이 관세 적용 항목 이외에 AI와 바이오 등 이 신성장 산업과 관련한 새로운 시장을 공략해서 수출 분야 다변화를 모색해야 될 때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산업연구원 역시 어제자 발표에서 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편 관세를 도입하게 되면 한국 수출품의 미국 내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지만 이 중국, 인도 등과 비교하면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길금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